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YBM 두람주 토익에서 LC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강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강좌까지 파트 2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파트 2랑 파트 3, 오늘 배우게 될 파트 3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파트 3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파트 3를 어떻게 접근하고 풀어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여러분들 파트 3는 다 듣고 풀려고 했으면 틀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LC 강사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듣고 푸셔야 됩니다. 귀를 여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모자란데 지금 여러분들 다 들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팩트입니다. 물론 다 들리는데 안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잘 되는데 굳이 내가 귀를 막고 안 들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듣기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듣기가 안 되는데 너무 들으려고 애쓰다 보면은 파트 3는 세 문제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 문제를 다 못 풀고 여러분들이 하나에만 집중하다가 나머지 두 개를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문제와 선택지를 잘 읽어놓고 흐름에 맞춰 눈을 내리면서 사운드를 끼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자, 사운드를 끼워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운드를 끼워 맞춰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택지를 읽을 때 키워드는 명사 위주로 가볍게 줄을 그어둔다라고 합니다. 그럼 동사는 안 중요하냐? 동사랑 명사는 중요도가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는 명사에 비해서 변형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동의어를 많이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물론 그런 단어들 여러분들 책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거기 것들 잘 외워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명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 꺼놓고 노린다면은 사운드가 그대로 들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Provide another address가 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Please give me your another addres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Provide는 뭘로 바뀌었죠? Give로 바뀌었죠. 다만 address는 사운드가 그대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찍으면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기는 하거든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당연히.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를 끼워 맞추려면은 결국 명사 키워드를 잘 잡아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100% 명사만 들리는 건 아닙니다. 동사랑 같이 잡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명사 위주로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흐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흐름이냐면 listening은 파트 3건 파트 4건 보통 35초 안팎의 흐름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 첫 번째 10초, 두 번째 15초, 세 번째 10초 흐름으로 문제를 푼다는 생각으로 푸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건 흐름에 따라서 눈을 내리면서 명사 키워드 잡아놓은 게 사운드가 들리면은 잘 찍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듣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있잖아요. 듣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듣고 푼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들리면 푸는 겁니다. 왜냐면 그걸 듣고 풀려고 애쓰다 보면 일단은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문제를 들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듣고 풀려고 애쓰다 보면 정말 듣기만 하다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듣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들리면 풀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리뷰를 철저히 하셔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사운드 끼워 맞춰 풀 수 있는 건 최대한 그렇게 풀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꼭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세 문제 다 틀리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 푸는데 세 문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통 어떤 분들이냐면 자, 첫 번째 문제를 10초 안에 풀던지 찍던지 승부를 봐야 되는데 10초 안에 승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려요. 실제로 이것만 쳐다보고 있진 않아요. 불안하니까 동공지진이 막 일어나거든요. 결국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에 따라서 눈을 내리는 연습 평소 때 많이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답은 항상 순서대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린 700점을 목표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죠. 700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걱정할 정도로 되게 많이 등장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순서대로 나오는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700점이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페이지가 적혀 있으니까 페이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어보고 저랑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제가 모든 문제를 다뤄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랑 이론이랑 문제풀이 몇 개를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쭉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닛 1 첫 번째로 저희 주제, 목적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제, 목적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전략을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자마자 주제, 목적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질문 형태에 미리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첫 문제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초반부를 노려서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목적을 밝힐 때 등장하는 표현들을 숙지하셔서 정답에 나오는 포인트들을 빠르게 포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문제 유형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what are the speakers discussing? What are the speakers talking about? 이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질문을 딱 보자마자 discuss가 보이네. 아, 초반에 나오는 주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조금 크게 보면은 what이 있고 그 다음에 about이 있죠. 이런 거 what about 문제라고 해서 what about 문제는 주제 문제, 답은 초반 이렇게 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보자마자. 두 번째 보시면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인데 뭐예요? What conversation about. 더 크게 볼까요? 무슨 문제? What about 문제죠. What about 문제니까 주제 문제, 답은 초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세 번째, why is the woman calling입니다. 이거는 why calling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why calling. why calling 문제라고 하는 건 전화의 이유를 묻는 건데 보통 토익에서는 이런 걸 what is the purpose of the call이랑 마찬가지로 목적 문제로 같이 보거든요. 이런 문제는 보통 말할 때 어떻게 말을 많이 하냐면 I'm calling 패턴으로 답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I'm calling to, I'm calling because, I'm calling about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질문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질문 형태 파악만 잘한다면은 토픽이 바뀌어도 대화의 토픽이 바뀌어도 그것들이 적용이 그대로 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랑 샘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먼저 한번 잡고 갑니다. 주제와 목적은 첫 두 문장을 듣고 파악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첫 문제는 10초 안에 승부를 본다라고 하는 느낌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셔도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을 딱 보자마자 무슨 문제? What about 문제죠. 주제 문제. 맞죠? 그러니까 초반부를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선택지를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passing building inspection. passing a building inspection인데 inspection이라고 하는 건 조사, 검사, 점검이고요. 대표적인 동의어로 check가 있습니다. check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명사로도 쓸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동의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 조사, 건물 검사 같은 걸 통과하는 것이죠. B는요, relocating a business입니다. relocate라고 하는 건 이사하다, 이전하다, 전근시키다라는 표현으로 동의어는 move, transfer 뭐 이 정도로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의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냐면 이거를 읽잖아요. 읽으면서 relocate를 보자마자 이사하다인데 동의어는 move나 transfer이 있지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걸 잊지 마시고요. 단어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외워야 되느냐. 토익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국어 뜻을 보고 영어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토익 단어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딱 봤을 때 한국어 뜻이 바로 떠오르도록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나 듣기는 더더욱 그렇겠죠. 왜? 들으면서 바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C 같은 경우는 purchasing an insurance policy입니다. insurance라고 하는 건 보험이죠. 어떤 보험 정책을 구매하는 거.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사는 거겠죠. 뒤에는 assigning workers to a task입니다. assign이라고 하는 건 배정하다, 할당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task가 업무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어떤 업무에 할당하거나 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들 먼저 한번 들으면서 정답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Unit 1. This is Ken from Cosmos Realty.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 plan to move your insurance company. That's right. We'd like to be moved into the new site by June 1st. 여기까지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잘 잡아내셨나요? 초반부에 답이 나온다라고 했고 정말 초반부에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저랑 같이 한번 타이밍을 맞춰 갈게요. 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잘 골랐거나 아니면 손을 이렇게 들어 정답 포인트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일단 제가 화면에 정답 포인트에 플래시를 같이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랑 저랑 타이밍 맞는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Unit 1. This is Ken from Cosmos Realty.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 plan to move your insurance company.
That's right.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Plan to move. 이사한다고 들었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가볼까요?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 plan to move your insurance company. 맞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move라고 하는 거 relocation이랑 같은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어 정답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business라고 하는 게 나왔죠. business는 되게 포괄적인 단어라고 보는 게 맞아요. business는 온갖 종류의 어떤 business,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체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선택지는 포괄적인 단어가 되게 많이 듭니다. 답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A 같은 경우는 건물 검사, 조사 이런 거고요. C 같은 경우는 insurance가 아주 명확하죠. 보험이라고 하는 거. D 같은 경우는 worker를 어떤 worker들한테 업무를 assign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확률적인 싸움을 해보자면은 B랑 D가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기는 해요. 왜냐하면 B에 나와 있는 business 되게 포괄적이고요. 그 다음에 D에 나와 있는 task라고 하는 것도 업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업무인지 모르잖아요. 되게 포괄적이죠.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토익적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거는 선택지에 포괄적인 단어가 있으면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나오면은 앞으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 열어놓고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This is Ken from Cosmos Realty. realty라고 하는 건 부동산 중개업소를 뜻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우리는 real estate agent라는 표현, real estate agency라는 표현을 많이 알고 있지만 realty라고 하는 것도 부동산 중개업소로 단일 단어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 plan to move your insurance company. 맞죠. Plan to move your insurance company. insurance company를 move 할 계획인 거죠. 그래서 본인 소개한 다음에 바로 대화 주제가 바로 탁 등장을 하잖아요. 이때 잡아내셨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초반부에 대화의 주제가 등장을 하는 거 이렇게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닛 2로 가보겠습니다. 유닛 2는 화자, 장소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전략입니다. 의문사를 보고 화자, 장소 문제임을 파악한다라고 하죠. 화자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 헷갈린다면 화자는 스피커죠. 말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정 직업 관련이나 아니면 업체 관련 어휘를 포착해서 신분과 장소를 유추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Who is the woman? 이죠. 맞죠? likely 같은 건 여기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ho is the woman? 여자는 누구인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남자는 누구인가? 여자는 누구인가? 결국 이런 걸 직업 신분 문제라고 합니다. 직업 신분 문제는 답이 초반에 나오고요. 보통 사운드가 들리면서 나올 가능성도 되게 높기는 해요. 그런데 파트 3는 대화문이기 때문에 그 대화 중에 이 사람의 직업을 유추할 수 있도록 나오기도 하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보시면 where does the man most likely work입니다. 남자가 일하는 장소죠. 이런 걸 where work 문제인데 일하는 장소 문제도 초반에 나오고 사운드가 들릴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아니면 장소를 유추할 수 있는 사운드가 분명히 들릴 거니까 그런 단어를 캐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where conversation take place입니다. 이것도 where take place 문제라고 해서 어디서 일어나나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답이 초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초반에 사운드 잘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랑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포인트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업무 관련 어휘로 화자와 장소를 파악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질문 보시면 뭐예요? Where take place죠. 어디서 일어나나라고 하는 장소를 묻는 문제니까 답이 초반에 나올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공항, car rental agency, 차량 렌털 해주는 곳이죠. agency라고 하는 것은 뭐 컴퍼니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심플하게 해석이 될 거고요. C에 나와 있는 dining establishment은 좀 특이하죠. establishment라고 하는 건 기관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토익 LC에 나오면 보통 establishment라고 하는 건 가게, 상점 요 정도의 느낌으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 앞에 dining을 붙였으니까 식사하는 곳이니까 restaurant의 뜻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옷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가 뭐 일어나는 장소를 물었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옷가게가 되겠죠. clothing establishment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establishment는 토익에 나오면 어쨌든 가게, LC에 토익 LC에 나오면 가게나 상점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는 at a hotel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끼리 먼저 정답을 한번 잡아볼게요. 손을 이렇게 들어서 정답 포인트에 이렇게 체킹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Unit 2. Excuse me, Manuel. Do you have time to clean the suite 202 now? I can.
but that means the third floor rooms won't be ready by check-in time at 3. 오케이. 답의 포인트가 한 2번 정도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저랑 같이 한번 가볼까요?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Unit 2. Excuse me, Manuel. Do you have time to clean the suite 202 now? I can, but that means the third floor rooms won't be ready by check-in time at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2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타이밍은 여기였죠. Do you have time to clean the suite 202 now? Suite 202, 스위트 룸이라고 우리 알고 계시죠? 맞죠? 스위트이라고 하는 거. 그 스위트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호텔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항이나 car rental agency나 dining establishment, 식당에 그런 스위트는 없으니까요. 이게 아니면은 여기도 괜찮아요. But that means the third floor rooms won't be ready by check-in time at 3. 일단은 체크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호텔도 체크인을 하는 거니까 그걸 듣고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 앞에 But that means the third floor rooms won't be 뭐가 나왔죠? room 나왔잖아요. 방 나왔으니까 정답 D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맞죠? 스크립트 열어놓고 바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Excuse me, Manuel. Do you have time to clean the suite 202 now? 맞죠. 스위트룸 청소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건 당연히 호텔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스위트라고 나왔죠.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트룸은 SUITE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뭐 거실과 방이 분리된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거긴 한데 저는 사실 스위트룸이라고 할 때 뭐 여기 가볼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많이 들고 하니까 여기 저는 정말 꽤 오랫동안 달콤한의 스위트 있죠. SWEET. 저 진짜 그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방이 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거기 머물면 맞죠. 이게 달콤하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유학 생활할 때도 생각도 못 해봤던 겁니다. 왜냐하면 뭐 갈 일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알게 됐던 건데 스위트룸이라고 하는 스위트가 SUITE라는 거 참고하시면 다들 알고 계시는구나. 자,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면 계속 볼까요? 한 번 더 답의 포인트가 나오죠? I can, but that means the third floor rooms won't be ready by check-in time at 3. 맞죠. won't be ready라고 하는 거니까 준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체크인 타임까지라고 하죠. 37 객실, room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잡으셔도 되고요. 체크인만 놓고 잡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어포트가 조금 걸리긴 하죠. 맞죠? 어쨌든 초반부에 답이 나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액츄얼 테스트 1, 2, 3번 한 세트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잘 따라오셔도 되고요. 화면 보면서 저랑 같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What kind of business is the man calling 있죠. 자, 이것도 첫 번째로 what kind of가 있죠. 여러분들 질문에 kind of나 type of가 나와 있으면 답이 초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부를 노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디에 전화하나요? 이런 뜻이에요. Where 문제랑 같은 거죠. 디자인 firm, hotel, restaurant, fitness cent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itness center라고 하는 건 gym 같은 거 아시죠? gym, 운동하는 곳입니다. But why will the man visit the business입니다. 남자가 비즈니스에 방문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업체, 사업체 같은 거겠죠. A는요, anniversary를 celebrate 하기 위해서입니다. anniversary를 축하하기 위해서인데 키워드를 잡자면 명사로 잡는 게 좋으니까 celebrate보다는 anniversary 같은 거 잡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토익에 나오는 anniversary 정말 많이 나오는 건 보통 창립 기념일이 제일 많이 나오기는 해요. 아니,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B는요, conduct an inspection입니다. 일단은 inspection을 실시하기 위해서인데 conduct라고 하는 단어가 실행하다, 실시하다로 정말 빈도가 높은 단어고요. 동의어는 perform, carry out이 있습니다. conduct, perform, carry out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많이 나오고요. C는 apply for a job, 어떤 job에 apply for, 어떤 job에 지원하기 위해서죠. D는 promote a product, 어떤 제품을 promote, 홍보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promote는 동의어가 advertise 정도로 홍보하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입니다. 남자가 말합니다. 그가 할 것이라고. 자, 여기 볼게요. 일단은 남자가 말하고 그가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will 동사 질문이 되는 거예요. 맞죠? will 동사 질문은 말할 때 I will, let me, I can, why don't I로 말을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will 동사 질문은.
남자가 많으니까 남자 목소리를 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또 하나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나중에 배울 거긴 한데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질문에 offer to do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offer to do는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해석을 하냐면 say will do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남자는 무엇을 해줄 것이라 말하나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볼까요? 이게 무슨 질문이 된다? will do 질문이 되는 거죠. 결국 이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offer to do 문제가 나와도 답변 패턴은 이렇게 되겠구나. I will, let me, I can, why don't I가 되겠구나 생각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A는요, confirm a time, 어떤 시간을 확인하다, 확정하다가 되겠죠. confirm은 확인하다, 확정하다. 독일어는 check, verify까지 꼭 기억을 하세요. check 정도는 많이 알고 confirm도 실제로 한국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라서 알겠지만 verify는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B는 수표에 sign하는 거죠. 맞죠? C는요, consult a supervisor. consult는 결국 얘기 나누다, talk to a supervisor. 이 정도의 느낌이긴 하거든요. 동의어는 뭐 talk, speak 정도가 있는데 supervisor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뭐예요? 어떤 부서의 장입니다. 동의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manager, leader 이런 것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head 이 정도도 알아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부서의 장 얘기할 때 head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did는요, give a recommendation 어떤 추천 맞죠? 추천을 한다. 이렇게 잡아놓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한번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죠.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evening. You've reached Julie's Dining. How may I help you? Hello.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12 people for this Friday at 7 p.m. under the name Robert Kono. Our department is celebrating the company's 20-year anniversary. Let's see. We're fully booked in the main dining room, but I could put you in one of our private rooms. There's an additional $40 charge, though. I'll check with my manager to see if that's all right. Just a moment, please.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타이밍 잘 잡아놓으셨나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타이밍 맞는지 갑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evening. You've reached Julie's Dining. How may I help you? Hello.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12 people for this Friday at 7 p.m. under the name Robert Kono. Our department is celebrating the company's 20-year anniversary. Let's see. We're fully booked in the main dining room, but I could put you in one of our private rooms. There's an additional $40 charge, though. I'll check with my manager to see if that's all right. Just a moment, please.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건 초반부에 사운드가 들리긴 했던 것 같아요. You've reached Julie's Dining. 다이닝에서 잡으시면 되거든요. 무슨 다이닝 식사하는 곳이니까 이때가 사실 아주 중요했던 타이밍인데 여기서 못 잡았어도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12 people for this Friday at 7. 맞죠. reserve table에서도 충분히 레스토랑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타이밍이 어디였나요? Our department is celebrating the company's 20-year anniversary. 사운드 노래서 충분히 풀 수 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anniversary 같은 거 창립 기념일인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요. 3번은요. I'll check with my manager to I will 패턴으로 나왔고 I'll check with my manager to see if that's all right. 뭐가 나왔죠? manager이 나왔습니다. supervisor의 동의어를 잡았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 열어놓고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Good evening. You've reached Julie's Dining. How may I help you? Hello.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12 people for this Friday at 7 p.m. 맞죠. 여기 Julie's Dining에서 잡지 못했다면 충분히 여기서 잡을 수 있죠. reserve a table에서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under the name Robert Kono. 보통 이제 예약 같은 거 할 때 under the name of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예약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죠. Our department is celebrating the company's 20-year anniversary. 맞죠. 20-year anniversary. 사운드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celebrate이라고 하는 동사까지 그대로 들렸기 때문에 놓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Let's see.
We're fully booked in the main dining room, fully booked, 완벽하게 예약이 꽉 차 있고요. but I could put you in one of our private rooms. private room이라고 하는 건 개인 방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떤 단체가 그 단체만 쓸 수 있는 그런 방을 private room이라고 하죠. There's an additional $40 charge, though. 근데 40불 내셔야 되는데. I'll check with my manager to see if that's all right. 맞죠. 매니저랑 한번 얘기해서 괜찮은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Just a moment, please. 잠시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스크립트 우리 한 번만 더 듣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Good evening. You've reached Julie's Dining. How may I help you? Hello.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12 people for this Friday at 7 p.m. under the name Robert Kono. Our department is celebrating the company's 20-year anniversary. Let's see. We're fully booked in the main dining room, but I could put you in one of our private rooms. There's an additional $40 charge, though. I'll check with my manager to see if that's all right. Just a moment, please. 오케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유닛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문제점, 걱정거리 문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질문의 키워드를 보고 빠르게 문제 유형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나 걱정을 제시할 때는 반전이나 역접의 표현들이 핵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문제점 문제라고 하는 건 질문을 딱 봤을 때와 problem, 이렇게 problem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걸 문제점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표현과 함께 답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not을 포함한 부정문 I don't have, I can't find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뿐만 아니고 only but however unfortunately와 함께 답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 problem 문제일 때 뿐만 아니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저런 걸 보통 수업 때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답을 부르는 단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런 것들 들리면서 답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nly but however, unfortunately가 되겠죠. 그 다음에 what is a woman concerned about? concern 문제는 걱정 문제거든요. 걱정 문제 100%는 아니지만 이런 패턴으로 답이 많이 나온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I'm worried, I'm concerned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것도 problem 문제니까 not을 포함한 부정문 아니면 only but however unfortunately와 함께 답이 나온다.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건 problem이 질문에 있으면 문제점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랑 샘플 문제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반전과 역접의 표현 뒤에는 문제점이 언급된다라고 하는 거. 아까 반전 표현들 잘 정리를 해놨죠. 자, problem 있죠. 남자가 언급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남자 목소리를 노릴 겁니다. A는요, component is missing입니다. component는 부품이고요. part랑 같은 뜻이 되겠죠. Being an appliance is malfunctioning. appliance가 어떤 기계라 장치란 뜻도 되고요. 보통 가전제품을 많이 쓰는 건데 malfunctioning 한다라고 하는 건 고장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어로 알아두셔야 될 건 broken, not working 같은 게 있는데 특히나 speaking 할 때는 고장났다라고 할 때 not working이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My phone is not working right now. My phone is not working properly.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she was overcharged for a device. 어떤 기기나 장치에 비용이 너무 많이 청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overcharged는 과금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게 과금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답이란 얘기는 아닌데 토픽으로 많이 나옵니다. 토익에. 왜냐하면 과금된 건 문제를 만들기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토픽에 많이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돈이 적게 청구된 건 토픽으로 나오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현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과금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서 막 컴플레인 한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돈이 적게 청구되면 어떻게 하나요? 무덤까지 가져가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금된 건 답으로 많이 토픽으로도 많이 나옵니다만 돈이 적게 청구된 건 안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D는 cannot find the item she needs. 그녀가 필요로 하는 아이템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끼리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Unit 3. Excuse me. I purchased this blender here last week, but sometimes it stops working for no reason. That tends to happen if the picture isn't clicked into place correctly. 더 들을 필요는 없죠. 맞죠? 이미 초반부에 답이 나왔으니까 저랑 타이밍 맞춰봅니다. Unit 3. Excuse me. I purchased this blender here last week, but sometimes it stops working for no reason.
That tends to happen. 바로 나왔잖아요. 어디서 나왔다? stops working 나오지 않았나요? But sometimes it stops working for no reason. 뭘로 시작을 했다? But some but 나왔잖아요. But however, unfortunately는 답을 부르는 단어고 특히나 problem 문제일 때 답을 많이 끌고 온다라는 거죠. 스크립트 열어놓고 바로 한번 확인합시다. Excuse me. I purchased this blender here last week, but sometimes it stops working for no reason. 맞죠? 블렌더를 구매를 했는데요. But sometimes it stops working for no reason. 아무 이유 없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문제점은 뭐다? appliance. 이 appliance가 블렌더인데 이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맞죠? 반전에 but 뒤에 답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But however, unfortunately는 답을 부르는 단어다. 추가로 only까지 기억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유닛 4로 갑니다. 요청, 제안, 제공 문제입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요청, 제안, 제공 문제임을 파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의 키워드와 지문 속의 단서 표현을 매치해서 정답이 나오는 구간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질문 유형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What does the man ask the woman to do? 라고 나왔습니다. 질문에 뭐가 보이죠? ask to do 보이시죠? ask to do.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할 때는 would you, could you, can you 패턴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걸 일명 뭐라고 하냐면 우주, 쿠주, 쭈쭈 구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과 함께 요청을 많이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What does the woman suggest the man do? 라고 나왔죠. suggest라고 하는 것은 제안하다라는 뜻이니까 제안할 때 많이 쓰는 패턴은 Why don't you? 뭐 하는 건 어때요? 아니면 How about? about 이하는 어떨까요? 이런 거. You should 이런 것과 함께 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Why don't you? How about? You should 이런 것들 제안 패턴과 함께 답이 많이 등장을 한다. 제안 질문에 답과 함께 많이 등장한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었죠. 여기 나와 있네요. offer to do라고 하는 건데 offer to do는 보통 say will do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나가 되는 거니까 결국 will 동사 질문이 되니까 말할 때 어떻게 I will, let me, I can, why don't I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랑 문제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청 제안문의 앞부분을 듣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listening의 앞부분을 듣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청 제안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뭐 would you, could you, can you 이런 것들의 앞부분을 듣자라고 하는 건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What does the woman ask the man to do? 라고 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무엇을 할 것을 요청하나요? 라고 합니다. 첫 번째, financial institution에 전화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financial institution이라고 하는 건 보통 금융기관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금융기관을 뜻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bank로 연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bank. 토익에 나오는 금융기관은 뭐 거의 bank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는 complete some paperwork인데 complete라고 하는 건 작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작성하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뭐 완성하다도 있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동의어가 fill out이 있습니다. fill in도 있긴 한데 빈도가 굉장히 낮고요. complete fill out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동의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paperwork가 문서가 되겠죠. C는 이제 웹사이트를 방문하라. D는 identification을 제공하라. identification 같은 경우는 무슨 ID, photo ID 이런 식으로 짧게 등장을 많이 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끼리 타이밍 먼저 맞출게요. Unit 4. I would like to open a checking account with your bank. Please take this application form and fill it out. There are tables and chairs in our lobby. I also 이미 나왔죠? 맞죠? 초반부에 답이 등장을 했는데 완전 초반부라고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쯤 갔을 때 답이 나왔던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잡아볼까요? 타이밍. Unit 4. I would like to open a checking account with your bank. Please take this application form and fill it out. 이때 잡으시는 거예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볼까요? Please take this application form and fill it out. 맞죠. Please take this application form and fill it out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나왔다? fill out이 나왔잖아요. fill out은 무슨 뜻? 작성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complete랑 연결해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paperwork는 문서라고 했습니다. 맞죠?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죠? 예전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전에 조금 전이죠.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선택지에 무슨 단어가 있으면 답이 말이 된다? 포괄적인 단어가 있으면 답이 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paperwork라고 하는 건 문서인데 문서는 온갖 종류의 종이를 다 포함합니다. 이력서, 메모, receipt 이런 것들 다 포함하거든요. 여기에서는 application form이 나왔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스크립트 열어놓고 확인해 볼까요? I would like to open a checking account with your bank. Please take this application form and fill it out. 맞죠. Please와 함께 답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application form 가져가셔서 fill it out,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요거 기억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please도 답을 부르는 단어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please가 나오면 답이 나오나?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저랑 액츄얼 테스트 같이 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랑 먼저 한 세트 쭉 보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끼리 풀어가시면 됩니다. 페이지는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일단 저랑 문제 풀 때는 화면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1번입니다. Where work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장소 문제가 되겠죠. 장소 문제는 답이 어디 나온다? 초반에 등장을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 retail store, 소매업인데 그냥 가게로 보시면 돼요. 그냥 store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axi company, conference center. 초반에 답이 나올 거고 사운드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죠. 두 번째 볼까요? problem 문제입니다. 문제점 문제인데 남자가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나요? 라고 합니다. 문제점 문제라고 하는 건 only but however unfortunately와 함께 답이 등장을 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A는요, forgot a phone number, 전화번호를 깜빡했다, 잊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B는요, piece of luggage, luggage를 분실했다라고 하는데 luggage가 여행용 긴 가방인데 우리 동의어로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혹시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있는데 suitcase라고 하는 거죠. 맞죠? 우린 suitcase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uggage, suitcase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는 cannot find the building, 어떤 building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building, 어떤 건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Didn't miss the flight입니다. 참 곤란하네요. 그렇죠. flight을 miss했다라고 하는 거면은 놓친 거니까요. 3번입니다. What does the woman ask the man for? 입니다. 자, ask for 이라고 나왔죠. ask to do 마찬가지예요. 요청 질문입니다. ask for, ask to do 요청 질문. 마치 여자는 남자한테 무엇을 요청하나요? 라고 하는데 요청 질문은 답이 후반부에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풀어가면 되니까 이 흐름대로 풀어야지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청할 때는 would you, could you, can you, please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A는 reservation number, 예약 번호죠. credit card payment, 크레딧 카드로 지불해 달라. C는요, account password, 어떤 계좌 비밀번호가 되겠고요. D는 taxi driver's name입니다. 이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고민할 게 없습니다. 왜? 선택지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명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선택지가 명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뭘 하면 된다? 사운드를 노리면 됩니다. 사운드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끼리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끼리 먼저 타이밍 한번 잡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랑 맞춰볼게요. 갑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You've reached Golden Taxi Cabs. Taxi service with a smile. Can I help you? Yes, I took one of your cabs from the airport yesterday, and I'm afraid I left my suitcase in the back seat. It has my credit card in it, so it's a little urgent. Did a driver turn one in? Oh dear. I'm afraid not. It's possible that it's still in the car, and he hasn't noticed it though. Do you remember the driver's name? Unfortunately, I don't. He was a younger gentleman with blonde hair, though. I hope that helps.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저랑 타이밍 한번 맞춰볼게요. 갑니다.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You've reached Golden Taxi Cabs. Taxi service with a smile. Can I help you? Yes, I took one of your cabs from the airport yesterday, and I'm afraid I left my suitcase in the back seat. It has my credit card in it, so it's a little urgent. Did a driver turn one in? Oh dear. I'm afraid not. It's possible that it's still in the car, and he hasn't noticed it though. Do you remember the driver's name? Unfortunately, I don't.
He was a younger gentleman with blonde hair, though. I hope that helps.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이 남자분이 발음이 그죠?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영국 발음?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발음이 조금 까다롭긴 했습니다만 잡기는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파트 3의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질문에 나와 있는 성별의 목소리를 노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첫 번째 거는 바로 나왔죠. You've reached Golden Taxi Cabs. 설마 택시 듣고 공항 이렇게 가시면 곤란합니다. 맞죠? 택시 들었으니까 당연히 택시로 가시는 것이 맞았을 것 같아요. 2번은 And I'm afraid I left my suitcase in the back seat. I'm afraid가 들렸죠. 이것도 추가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I'm afraid는 답을 부르는 단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나오면 답이에요. 아시겠죠? And I'm afraid I left my suitcase in the back seat. 맞죠. suitcase를 backseat에 두고 내린 것 같습니다. 라고 하죠. luggage suitcase를 동의어로 한다면 풀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여자분이 여쭤보나요? Do you remember the driver? 물론 앞부분에 얘기가 되게 많긴 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낚이시면 안 되고요. 여자분 목소리를 노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 목소리 계속 집중했다면 3번 여자분이 요청하는데 크레딧 카드를 듣고 B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함정을 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운드를 노리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흐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질문을 잘 맞춰서 거기에 맞춰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Do you remember the driver's name? 맞죠. driver's name 기억하세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안 잡을 이유가 없네요. 자, 스크립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You've reached Golden Taxi Cabs. Taxi service with a smile. You've reached라고 하는 건 어디에 연락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You've reached 어디에 연락 주셨습니다.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Yes, I took one of your cabs from the airport yesterday, 제가 에어포트에서부터 하나 캡을 탔는데요. and I'm afraid I left my suitcase in the back seat. 기억하세요. I'm afraid는 답을 부르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Left my suitcase in the back seat. backseat에 수트케이스를 둔 것 같아요. It has my credit card in it, so it's a little urgent. 아, 크레딧 카드가 안에 있어서 little urgent. 아, 조금 급한데. Did a driver turn one in? turn in이라고 하는 건 제출하다라는 표현인데 혹시 드라이버가 발견해서 제출했나요? 라고 합니다. Oh dear. 뭐래요? Oh dear. 오, 사슴 설마. 오, 사슴 설마. 아니겠죠. Oh dear이라고 하는 거 어쩌나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Oh dear. I'm afraid not. 어쩌죠? 아무도 제출 안 했는데. It's possible that it's still in the car, and he hasn't noticed it though. 맞죠. 아무래도 차 안에 있고요. 그가 발견을 못했나 봐요. Do you remember the driver's name? 맞죠. Do you remember the driver's name? 사운드가 그대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사운드가 들렸기 때문에 안 잡을 이유는 없죠. Unfortunately, I don't. He was a younger gentleman with blonde hair, though. I hope that helps. 맞죠. I hope that helps.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좀 특이하긴 합니다. Younger gentleman이니까 뭐 젊은 사람입니다. Blonde hair, 금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크립트 한 번 더 점검하고요. 그 다음에 리뷰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You've reached Golden Taxi Cabs. Taxi service with a smile. Can I help you? Yes, I took one of your cabs from the airport yesterday, and I'm afraid I left my suitcase in the back seat. It has my credit card in it, so it's a little urgent. Did a driver turn one in? Oh dear. I'm afraid not. It's possible that it's still in the car, and he hasn't noticed it though. Do you remember the driver's name? Unfortunately, I don't. He was a younger gentleman with blonde hair, though. I hope that help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리뷰 방법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트 1이랑 파트 2랑 3는 또 리뷰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하나라도 틀린 문제가 있으면 스크립트를 확인하기 전에 3번은 들어보세요.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로 스크립트 보지 마시고요. 한 3번 정도는 들어보면서 내가 정말 듣기에만 집중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뷰의 가장 큰 목적은 듣기 실력 향상입니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제 스크립트를 열어놓으셔야죠. 의미를 천천히 꼼꼼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한글 해석본이 밑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독직해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덩어리를 끊어서 영어 어순 그대로 천천히 꼼꼼히 읽어보세요. 왜 빨리 읽으면 안 되냐? 영어랑 한국어는 어순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막 처음부터 빨리 읽어버리면 의미가 머리에 남지 않거든요. 천천히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빨리 읽어서 이해가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천천히 읽고 빨리 읽고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빨리 읽으면서도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listening의 핵심 중의 핵심은 독해 속도를 음원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독해 속도가 음원 속도보다 느리면 못 듣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listening을 쭉 했는데 부분밖에 안 들려요. 스크립트를 열어놨더니 이거 내가 아는 건데 왜 안 들리지? 대부분 독해 속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독해 속도를 맞추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읽고 빨리 읽고를 영어 어순으로 꾸준히 하시다 보면 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음원을 딱 틀어놓으시는 거예요. 음원을 틀어놓고 스크립트를 눈으로 보면서 발음 연음을 흉내내면서 똑같은 속도로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고요. 한 걸음 뒤에서 따라 읽으면서 의미가 머리로 올라오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스크립트 열어놓고 한다고 해서 똑같은 속도로 가시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뒤에서 발음 연음 흉내낸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남자분 발음 되게 특이했죠. 그런 것들을 흉내를 좀 많이 내보셔야 돼요. 그래야 발음 연음을 캐치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단은 영어는 안 들리면 계속 듣지 마시고요. 안 들리는 걸 손에 내서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한 5번 정도 따라해 보시고 그러면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일단 스크립트의 의미가 머리로 올라오도록 해야 된다. 100% 어렵다면 한 70% 정도라도 올라오고 그 70% 안에 정답의 포인트는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소리에 대해서 따라가면 의미가 머리에 안 올라온다? 그럼 그게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없죠. 왜?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무슨 말 하는지 알고 말을 하잖아요. 뇌를 거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쉐도잉식 따라읽기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걸 하시면서 의미가 머리로 올라와야 결국 그 문장들을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파트 3 첫 강은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